푸른밤 종윤입니다. 얼마 전에 본조비가 내한 공연을 했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대로 된 공연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객들은 충분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요. 음은 잘 안 올라가는데 활짝 웃으면서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래요. 마치 본조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늙어서 노래 잘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 그냥 같이 놀자. 본조비가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꽃미남 보컬이 말랑말랑한 메탈을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다른 많은 밴드들이 해체를 하면서 30년을 버텨온 본조비가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란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공감 가는 소통이 주는 감동,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저도 푸른밤을 한 17년 정도 오래오래 해먹을 예정인 거. 뭐 많이 소통하고 많이 공감하려고 하는데 어쩐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10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나희경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였습니다. 나희경씨 얼마 전에 푸른밤에서 라이브도 해주시고 참 좋은 음악 또 소개해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셨던 실력파 뮤지션인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셨던 앨범이 또 얼마 전에 발매가 돼서 저도 막 듣고 그랬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푸른밤에서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하니까 왠지 나희경씨 목소리 그 뭔가 숨소리 가득하고 되게 낭독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되게 떠오르네요. 어쨌든 그래요. 오프닝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본조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본조비 공연 제 주변에서도 여러 다녀왔는데 본조비는 또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요.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왔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죠. 전국의 이별남들의 심금을 울릴 두 분입니다. 슬픈 이별 노래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임세준씨, 조영호씨와 함께하는데요. 라이브도 들려주시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이별하신 분들, 가을 타시는 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운명의 사랑을 찾아서 이탈리아로 떠나는 6일간의 로맨틱 여행을 그린 영화죠. 탕웨이 주연의 Only You 영화 예매권 준비했고요. 10월 15일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메인 타이틀 픽처스, 플랜 한국위원회, 인터파크 투어, 주식회사 좋은건강, 페이코, 피자의 땅, 세정, 글로리아 교육재단, 신신파스 RX, 카우 글로벌, 아우디 코리아, 환인제약, 평안 LNC PAT, 켈포스, 광주 센트럴 프루지오, LCT PFV, KDB 대우증권, 대성 셀틱 보일러,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푸른 밤 나와
푸른밤 정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목소리가 상당히 독특하고 오토튠 소리를 상당히 또 잘 쓰는 아티스트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티페인 노래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또 목소리에 색이 진한 티페인 정도로 또 목소리에 매력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에이콘이라는 가수인데요, 미국의 가수고요. 스윗 러쉬가 함께한 트러블 메이커라는 곡 같이 들어볼까요? 목소리 들으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 이 목소리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고 곡을 모르더라도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목소리입니다. 상당히 인기도 많고 노래도 참 본인 스타일로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죠. 자,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에이콘 그리고 스윗 러쉬가 함께한 트러블 메이커 듣고 오겠습니다. Posted up in the club, just swagging, doing my thing. Popping bottles with models and just watching them drink. Partying so hard, the ladies don't want it to end. 에이콘과 스윗 러쉬가 함께한 트러블 메이커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 특이하죠? 나 이 사람 목소리 알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만날게요. 4472님,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지금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배우는 중인데 복습하다가 라디오의 가치라는 부분을 보고 푸른밤 생각이 났어요. 학술적인 것 말고 쫑디가 생각하는 라디오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보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의 가치요. 글쎄, 저에게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매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그 매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라디오라는 건 더욱더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또 전 DJ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좀 버거운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감당하기에. 그리고 좀 배움의 터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는 내가 좀 많은 것을 이곳에서 배워가고 얻어가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라디오의 가치는 좀 그런 성향이 있네요. 최유나님, 쫑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기분 전환하려고 같이 듣고 있어요. 30학관에서 납땜하면서 듣고 있는데 몇 번 되었어요. 아이고 뜨거워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좀 위험한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집중하시고,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몸까지 아프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사고, 이것도 사고잖아요. 안전사고,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398님,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고등학생 때 썼던 언행록을 7년 만에 꺼내봤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제 일기 하나하나에 잘했다, 잘 됐네, 항상 열심히 하는구나, 꼭 이룰 거야, 멋있어,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땐 별 생각 없었는데 오늘따라 마음에 크게 와닿네요. 이렇게 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셨던 분이 계셨구나 싶어서요. 멋지게 취업해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꼭 찾아뵙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네요. 예전에 했던 응원도. 그러니까 칭찬이란 건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 당시에만 또 사람을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더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생각하신 것처럼 더 본인이 원하는 꿈에 가까워지셔서
선생님 만나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진희님, 쫑디 이사를 하게 됐어요. 언니랑 같이 방을 써야 되는데요. 침대를 언니랑 함께 쓸지 따로 쓸지 이게 너무 고민되네요. 저는 처음 사는 침대라서 따로 쓰고 싶은데 언니는 공간의 효율성을 중시해서 같이 쓰자고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층 침대 쓰세요. 저 2층 침대 써봤었는데 되게 편한데 이게 침대 위로는 사실 공간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또 2층 침대는 싫어하시려나? 지니님이? 저는 근데 좋았었어요. 되게 좋아했었어요. 2층 침대. 제가 2층에서도 지내봤고 1층에서도 지내봤거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좋아하고 막혀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랑 가까우니까 되게 좋고 내가 이렇게 딱 침대 누워서 딱 천장 봤는데 위층에 바닥이 보이니까 더 좋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사람마다 좀 취향이 있는 거니까 지니님도 얘기 잘 해보시길. 근데 공간 효율성을 따지자면 한 방에 침대가 2개 들어가는 건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아서 얘기 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보유님, 쫑디 오늘은 퇴근길에 엄마랑 둘이서 곱창에 소주 한잔을 했어요. 근데 먹고 있는데 쫑디의 하루의 끝이 나와서 제대로 힐링을 받았네요. 퇴근길 엄마 하루의 끝 조합은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곱창에 소주 한잔 어머니랑 하셨다고 보내주셨는데 되게 부럽네요. 저는 어머니와 술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술을 못 마셔가지고 저도 술을 잘 못 먹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는다고 저도 술을 좀 이제는 마시게 됐는데 어머니가 맥주 좀 마시는 걸 본 적은 있고요. 같이 마셔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하루의 끝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감사하네요. 노래 들을까요? 자, 스탠딩 에그의 둘이 아닌가 봐 듣고 오겠습니다. The hip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MBC TV에 외모난 아이 그 어떤 조건이나 편견 없이 오로지 목소리로만 승부를 하는 복면가왕이 있다면 MBC 라디오에는 다양한 뮤지션들의 음악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푸른밤 더 라이브가 존재합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요, 노래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있어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싱어송라이터 임세준 씨, 조영우 씨와 함께합니다. 장르 구분 없이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시간, 푸른밤 더 라이브. 모기향 필 무렵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임세준 씨, 그리고 착한 교회 오빠에서 이젠 뮤지션으로 거듭난 조영우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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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푸른밤에는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되게 좋아요. 세준 씨 팬입니다. 진짜요? 노래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흉터라는 노래로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푸른밤에서는 또 처음 뵙게 되네요. 조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세준 씨랑 형우 씨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푸른밤을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되네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쨌든 자, 12화 프로그램이에요. 12시에 이제 푸른밤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두 분 평소에 이 시간대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작업도 많이 하고요. 세준 씨는 네, 커피도 마시고 뭐 당구도 치고 그러고. 이 시간에 보면 좀 주무시거나 그러진 않고 주 활동 시간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대부분 밤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형우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 시간에 못 자죠. 네. 잘 뭐 못 다 자죠.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는 네. 괜히 더 감성 충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네, 작업하거나. 보통 저도 작업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좀 끝내고
작업 끝내고 슬슬 어디 뭐 갈 데 없나. 맞아. 뭐 이런 걸 딱 2시 되면 이제 슬슬 마무리 되잖아요. 놀아야 될 때. 예. 이제 친구들에게 한 번씩 다 연락을 돌려보고 뭐 이렇게 연락 한번 돌려보고 어디서 마시고 있니?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편인데. 자, 두 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건지 궁금한데 형우 씨랑 세준 씨. 복면가왕 너무 잘 봐서요. 예. 감사합니다. 애청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군요. 예. 저도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예. 실제로 처음 뵙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실 세준 씨 나오셨던 그 부분은 또 동영상으로 따로 봤고, 맞아요. 형우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그 정식 데뷔하시기 전에 네. 프로그램 하셨었잖아요.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으로. 네, 그때부터 인사를. 와 되게 목소리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되게 저음인 것 같은데 윗소리도 되게 잘 내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걸 보셨다니. 그런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앞서서 복면가왕 얘기를 살짝 했잖아요. 네, 세준 네. 씨는 복면가왕 나오셔서 또 어떤 노래 부르셨고 어땠는지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총 맞은 것처럼 네. 백지영 선배님 곡이랑 이제 그대 내 품에 유지아 선배님 네. 불렀고요. 가면 쓰고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요? 표정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음. 네, 뭐 콧구멍 벌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전혀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있긴 그렇죠. 하죠. 가끔 신경 막 오로지 노래만. 노래 열심히 부르는데 나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그죠. 들기도 막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근데 그거 저는 보는 상상 느낀 건데 불편하진 않아요? 숨 내뱉고 마시는 게 조금 막이 있긴 하니까. 네, 약간 불편한데요. 막상 이제 노래 들어가면은 집중하면.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잘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예. 또 되게 재밌는 경험이셨을 것 같고 그 또 무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네, 세준 씨의 네. 목소리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되게 뿌듯했었던 기억이 정말 있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라디오에서 커버도 할 정도로 세준 씨 음악 많이 예. 좋아했어가지고요. 저 봤죠. 이미. 정말요? 그럼요. 그날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노래를 망쳤지만 노래를 완전 망쳤지만 어쨌든 연습할 땐 더 잘 불렀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프로그램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 복면가왕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이번에 위대한 탄생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예. 형우 씨는 어떠한 계기로 또 나가시게 되셨고 시즌 몇 대 나가셨고 네, 저는 조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쵸. 시즌 1 때 인사를 드렸고요. 네. 워낙에 좀 되기도 했고 제가 데뷔 이제 정식 앨범을 그 다음에 4개까지도 조금 공백이 좀 네. 길었어서 근데 요즘에 활동을 하고 다니면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원래부터 저는 이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위대한 탄생이 가장 큰 계기가 돼서 원래는 뭐 약간 인디펜던트 뮤지션 느낌으로 하고 있었다가 그러면 원래 주 장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주로 많이 하셨던 게 밴드 스코어 그런 음악들. 브리티시 락 브리티시 락을 정말요? 브리티시 락을 많이 하셨어요? 네. 목소리에서 왠지 뭔가 더 뭔가 좀 미디움 템포의 그런 음악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인사드린 노래는 좀 미디움 템포 그렇군요. 느낌이고요. 그렇군요. 자, 사실 이게 다 좋은 기회고 두 분을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해준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때도 그랬고 소개할 때 모기향필 무렵이라는 가면 이름이었죠. 세준 씨한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형우 씨에게는 위대한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걱정은 없으신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의 목소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됐다라면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노래 경연 대회인 거잖아요. 일단 기본이.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음악에 대한 나의 목소리나 보컬 창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두 분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물론 감사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막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기향 필무렵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도 뭔가 조금씩 나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또 이만큼 또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다음엔 뭐가 될까? 다음에는 이제 점점 이제 제 음악 싱어송라이터로서 알아주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준 씨는 그랬고 또 형우 씨 같은 경우에도 위대한 탄생에 이 뭔가 앞에 꼭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많이 초반에. 들어가는 편이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부담이 조금 있긴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특징이 좀 성장하는 그 과정 그렇죠. 자체를 너무 맞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좋은 모습을 다들 보여주려고 많이 애써주셨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의 관심을 또 뛰어넘어 보는 것도 뮤지션의 어떠한 숙제이지 않나. 결국은 그걸 뛰어넘어서 제 음악을 하는 게 그렇군요.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실 뭐 이런저런 활동을 오래 해오셨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중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음악을 해야겠다 혹은 꿈을 키우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취미로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대로 그냥 살다가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엄마 저 음악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때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래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네, 못하게 안 해주셔서. 근데 또 그때부터 또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앨범도 내시고.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처링으로 시작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앨범을 낼 수 있는 경로를 알아서 처음으로 이제 혼자서 앨범을 내게 됐어요. 다 만드셔서? 네네네. 그렇군요. 부족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왔어요. Baby You. Baby 이 곡이 제목만 딱 들으면 되게 뭐랄까요? 달콤한. 뭔가 러브송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노래는 진짜 그와 반대로 엄청 슬픈 노래고요. 정말요? 네, 감성이 되게 짙은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이 곡을 오늘 또 불러주시나요? 네, 좀 오늘 처음으로 부릅니다. 정말요? 첫 라이브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사실 임세준 씨 노래하면은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불러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세준 씨의 목소리라든지 톤이 너무 좋았어서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고 막 그랬었던 보컬리스트 중 한 분이셔서 이렇게 또 오늘 앞에서 듣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자, Baby You라는 곡을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함께 해주실 텐데 세준 씨 어떠신가요? 솔직히 너무 떨리고요. 아시죠? 에이, 잘하시면서. 잘하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세준의 Baby You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처음 마주했을 때 수줍게 나 고백했을 때 뜨겁게 너를 안았을 때 끝내 우리 이별했을 때 좋았던 순간은 너무 짧아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대단합니다. 임세준 씨의 Baby You 듣고 오셨는데요. 정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난이도가 기가 막히고요. 아이고. 이거 직접 쓰신 곡이잖아요. 네네. 이걸 직접. 이제 이번에 나온 이 곡도 임세준 씨가 또 작곡을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키 씨와도 또 인연이 깊으신 것 같고. 네, 저 가장 친한 형이에요. 정말요? 그래서 또 임세준 씨 앨범과 또 정키 씨 앨범에도 세준 씨가 참여하신 것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신 분들 혹시 또 임세준 씨의 목소리를 뭐 또 매력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셨다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우 씨 어떻게 들으셨는지? 되게 팝스럽네요. 그쵸? 너무 세련돼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곡 처음 듣다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 기대되는 곡, 앞으로의 성적이 기대되는 엄청난 곡. 그래요. 자, 뭐 세준 씨의 Baby You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노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느냐라고 제가 세준 씨한테 여쭤봤잖아요. 형우 씨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밴드를 먼저 시작을 하셨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쪽 친구들하고
밴드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음악 활동을 한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쯤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 밴드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이제 가려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래요. 그때부터도 이제 계속 해서 그러면 홍대나 이런 데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또 보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보컬만 했고요. 지금처럼 기타는 안 치고 원래는 피아노는 칠 수 있었는데 네네네. 보컬만 하다가 기타는 제가 독학으로 아마 20 몇 살 때쯤에 그렇군요. 예. 어떠셨어요? 독학하셨구나. 네. 기타 독학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네. 신기한 것 같아요. 요새는 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좀 기본만 하는 정도. 기타보다는 피아노를 피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요. 사실 다 그냥 저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고 혼자 그런 거여서 깊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형우 씨한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이번에 나온 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흉터? 래퍼 치타 씨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흉터라는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치타 씨와의 어떠한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네. 상상이 안 갔는데요. 네, 그렇다고들 말씀을. 그래서 저도 주변에 발매되기 전에 이제 뭐 친한 뮤지션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치타 씨랑 콜라보레이션 했다 그러면 조영우가 치타랑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음악들이 좀 감성적인 음악들이 많고 그쵸. 치타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강한 느낌이 나는 힙합 넘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것도 제가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 선배님, 그쵸. 김예림 씨, 뭐 박재훈 선배님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다양하고 색깔이 있는 보컬들하고 작업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조합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치타 씨랑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작업할 때도 재미있었고요. 또 결과물이 피드백이 좀 좋아서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재밌었나요? 그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사실 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형우 씨의 음악에서 많이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기회가 없었는데 굉장히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선했고 치타 씨 같은 경우는 더블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죠. 두 번을 불러놔서 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날것의 느낌 그대로 가려고 저희가 악기도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냥 한 번 녹음으로 거의 가는 느낌으로. 자, 그래요. 뭐 곡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봤는데 사실 뭐 장르라든지 뭐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 곡이 어떤 노래고 어떤 또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사랑이 잊혀진 듯 하지만은 완전히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흉터가 남는다. 상처가 돼서 흉터가 남아서 없어지지가 않는다. 너무 아파서 나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애초롭게 외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이별남을 위한 뭐 그런 노래. 이별하시면 가을을 맞이야. 네, 지금 듣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좀 후벼 파는 노래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가사라든지 곡을 쓰실 때 영감은 어느 쪽에서 얻으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뭐 사실 실제 경험들을 제일 많이 떠올려요. 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보면서 얻을 때도 있고요. 그런 편입니다. 좀 그런 쪽으로. 형우 씨는 어떠세요? 관찰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곡을 하나 썼는데 냉장고에 붙어 있는 뭐 문구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디벨롭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곡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아니요 영국 유학생이셔요. 오늘따라 많이 나오는데 원래 안 이러는데 케미스트리 뭐 이런 거 뭔가 진지하게 음악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원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찰력이 되게 중요한 관찰력으로 일상적인 것들을 또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들이 그런 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영호 씨의 노래도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어떤 곡 들려주실지. 제가 흉터를 들려드리면 좋은데 이게 또 치타 씨가 함께 있어야 하는 노래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겨울 때쯤에 제가 발표를 했었던 선공개가 됐던 노래예요. 제가 직접 쓴 노래인데 레인 온 미라는 노래 직접 연주하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연주를 하시면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자리해 주시고요.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노래 조영우의 Rain on Me 라이브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히
마주쳐도 모르는 것처럼 익숙한 목소리 듣지 못한 것처럼 It's alright, it's alright 널 지울게 웃으며 지나쳐도 괜찮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우. 기타까지 라이브로 함께 쳐주셨고요. 와,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고음 올라갈 때 진짜 그 부드러운 느낌과 편안함 때문에 약간 영국 느낌이. 감사합니다. 영국 느낌 완전 묻어나요 지금. 완전 피시앤칩스예요. 10초 좀 갖다 주세요. 어쨌든 노래 너무 좋네요. Rain on Me. 네. 뭔가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준 씨? 정말 빠져서 들었어요. 정말 가사도 너무 좋고. 그렇죠. 제 일들도 이렇게 생각나면서 정말 세련되면서 되게 좋은 곡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곡은 언제 쓰셨어요, 형우 씨?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나셔서 쓰셨는지? 그냥 여행을 좀 갔었는데요. 네네네. 겸사겸사 좀 놀기도 하고 좀 뭐 좀 써보자 하고 갔던 여행에서 이제 친구가 그쪽에 당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뭐 느낌이 와가지고 휘리릭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분의 라이브까지 들어봤어요. 형우 씨의 Rain on Me 그리고 세준 씨의 Baby You 들었는데 사실 두 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또 푸른밤 들으시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검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일단 자 그러면은 라이브도 두 곡 들었는데 오늘은 노래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본조비의 Life is Beautiful 듣겠습니다. Try to walk on water, you'll sink just like a ston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임세준 씨 그리고 조영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두 분의 노래도 한 곡씩 들어봤고 이제 3부로 들어왔어요.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세준 씨는 바이브의 비밀병기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요. 원래는 이제 저 정말 비밀 병기였는데 이제 조금씩 활동하면서 점점 이제 비밀자가 떼지고 있는 거군요. 병기. 진짜 히든 이제 카드 이런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비밀 병기.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바이브 선배님들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 그 신용재 씨가 저랑 같은 학교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앨범 낸 거를 용재 씨가 이제 소개를 해주셨죠. 같은 대표님께. 동기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재수를 해서 제 선배님이셨죠. 그렇군요. 제가 그런 식으로 또 인연이 닿으셨고. 예. 뭐 인생의 선배이자 음악 선배로서 두 분에게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요. 바이브 선배님. 바이브 선배님은 일단 음악적인 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히트곡도 정말 많으시고 진정성으로 정말 음악하시는 모습을 사실 제일 담고 싶죠. 그런 모습들. 네네네.
자,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이브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세준 씨에게 바이브가 있다면 네. 조영우 씨에게도 또 계세요. 네. 신승훈 씨도 계시고요. 예. 윤종신 씨도 계시고요. 네, 오. 지금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오. 윤종신 사장님의 사단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또 윤종신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른 사람 같은데 네. 끼가 있다. 네. 똘끼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조용훈 씨 해주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 같은 친구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우 씨 같은 분을 조심해야 한다.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딱 봐도 되게 약간 교회 오빠 같다 이런 말씀을 워낙에 많이 해주셔서 바른 사람 같다는 바른 말씀을 사람, 바른 예. 청년의 이미지.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속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막 장난이 아닌가요? 속은 좀.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내숭을 떠는 건지 뭔지. 저는 진짜 친해질수록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수 있.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걸 또 윤종신 씨가 보시고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시도해보자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윤종신 씨 같은 경우에 좀 가까이서 많이 뵐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저는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사시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제일 바쁘시고, 그러니까요. 모든 스태프분들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에너지가 또 작업량도 엄청나시고, 근데 또 가정에도 충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음악하는 후배들이 항상 봤을 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뭐 한 가지 꼽자면 가장 부러운 점이나 뭐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 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정을 정말 화목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되게 꿈꾸시는군요. 네, 뭔가 너무 씨. 대단하신. 왜냐하면 저희 선배님 중에서는 이렇게 좀 바쁘시고 장가를 안 나시거나 너무 바쁘시거나 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이제 자식 내외분들도 이제 사모님도 항상 네. 자주 이렇게 가고 어디 좋은데 많이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부럽더라고요. 그렇군요. 형우 씨는 몇 살에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군요. 많이 그래도 뭐 30 후반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뭐 이런저런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로도 이름을 많이 알리셨잖아요. 네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곡들 쓰셨고 어떤 음악들 해오셨는지.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아주시는 곡 중에서는 이제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라는 곡 작곡했고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뭐 아실 곡이 뭐 정기 형님이랑 같이 진심이란 곡도 썼고 그거 진짜 좋죠. 네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네. 뭔가 되게 피아노 멜로디가 너무 좋고 수려한 피아노 멜로디와 코드와 라인에 맞춰서 또 좋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잘 터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준 씨 음악을 들으면 그런 쪽들을 좀 사실 이게 진짜 잘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 거거든요.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해야지 정말로 이게 먹혀드는 감성인데 자신이 그만큼 있으시니까 피아노 하나에다가 그냥 노래를 그래요. 자, 뭐 세준 씨의 곡들도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작곡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하다. 그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작곡한 노래를 제 얘기를 제가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또 표현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의도대로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자, 사람에게는 고비라는 게 있죠. 사실 뭐 두 분에게도 음악을 함에 있어서 고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밴드 활동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시는데 그중에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고비 사실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뛰어넘고 한 앨범을 내고 다음 앨범이 내는 것도 또 고비같이 느껴지고 와, 이거 다음 앨범이 두 번째는 또 쉬울 줄 알았는데 또 힘들구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가장 힘든 거는 역시 그 처음에 많은 분들한테 오디션으로 인사를 드린 다음에 제가 좀 공백기가 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이 확실히 좀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든지 세상의 어떠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부딪히는 것들이 힘들 수 있겠네요. 세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오늘이
고비. 라디오 출연이 항상 항상 매일매일 고난이 오는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앨범을 판매하고 공백기가 길었을 때죠. 네,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게 되게 아티스트로서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나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을 때, 그리고 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왠지 내 스스로가 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작아지고, 뭔가 활동했을 때를 또 막 생각하면서 다시 또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런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 그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직접 작곡을 또 하시고 가사도 쓰시고 그런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두 분에게 있어서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감성을 좀 많이 그냥 그 곡만의 감성을 좀 많이 담아보려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성향이 짙어지거나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매니악해질 수가 있죠. 예, 그런 점에서 회사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그래도 앨범을 많이 또 발매해본 그렇죠. 입장인 회사와 또 조율점을 찾아보고 그런 거겠죠. 세준 씨는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하고 이제 감성인데요. 저는 사실 한번 듣고 계속 이렇게 제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 스테디셀러라고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좀 계속 찾고 뭔가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뮤지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사를 먼저 쓰고도 거의 멜로디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만 잡고 가사를 좀 쭉 많이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멜로디랑 그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두 분은 어떻게 쓰신지 궁금하거든요. 멜로디를 먼저 쓰고 가사를 붙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떠신지? 저는 좀 매번마다 약간 다른 편. 연주 테마를 먼저 잡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사를 먼저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예 제목 하나가 딱 나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모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매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도 역시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가짜 영어로 느낌 가이드 영어라고 하죠. 여름 내고 싶은 서머타임 들어가고 베이비 베이비 I love you, I need you, I need you, I want you 그런 식으로 따라따라따따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저는 그 가이드 영어 뭐 그런 외계어로 이제 녹음을 해놓으면 못 쓰겠더라고요, 가사를. 그래가지고 이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예 저는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를 같이 이렇게, 아니면 멜로디를 쓰면서 가사를 계속 붙이면서 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세준 씨, 일주일에 3곡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좀 완성하는 거는 당연히 힘들지만 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딱 붙이면.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이렇게 그냥 대충 쓰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 말씀을 그게 일주일에 3곡 쓰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쓰면 막 뚝딱뚝딱 막 오늘은 가지마 나오고요. 막 뚝딱뚝딱 베이비 유 뭐 이런 거 나오고, 가수가 된 이후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텀이 되게 긴 편이라 가지고 저는 아예 못 해요. 저 4년씩 걸려요? 저는 6년씩 걸려요. 막 써가지고요. 많이 하다가 이제 좋은 곡을 발견하는. 또 그렇게 또 영감이 있을 때 막 쏟아내시는 편이시군요. 생각이 있을 때 막 대충 하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장난도 쳐봤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또 들어보고 싶은데, 세준 씨 노래, 제 노래 어떤 곡 한번 들어볼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 노래 중에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노래인데, 오늘은 가지마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걸 라이브로 듣게 돼서 영광이고요. 자리해 주십시오. 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곡 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곡은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곡이 후렴구가 정말 뭐랄까 가슴 후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가사와 좀 멜로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붙어 있고, 또 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가성이 상당히 가성이 너무 멋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 곡도 또 매력적이라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세준 씨 준비가 되셨으면 임세준의 오늘은 가지마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 와, 감사합니다. 노래 정말 좋네요. 음세준 씨의 오늘은 가지마 드리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뒤로 가면 이제 편곡도 그렇고 네, 이제 네, 보컬도 네. 그렇고 이제 빵빵 터지잖아요. 예. 이제 눈물도 빵빵 터지고. 빵빵 터지고. 들으시는 분들 다 빵빵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형우 씨, 예. 이 곡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노래를 제가 처음 들어본다는 게 굉장히 에이, 너무 좋은데요, 노래. 너무 좋으니까 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다른 자리에서 또 불러보고 싶은 그런.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시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세준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보컬리스트들이 네. 딱 들었을 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곡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죠? 보컬 테크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곡들도 네, 네, 있고 네. 고음역대 음악이다 네. 보니까 네, 네.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 싶은데 원래 전공은 보컬이셨던 저도 거죠? 보컬 전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컬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또 그렇게 또 전문적인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네. 또 자신의 목에 딱 맞는 어떠한 그런 네. 코드들을 아시는 거겠죠. 자, 그래요. 세준 씨의 오늘은 가지마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두 분은 곡을 쓰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곡을 쓸 때 대부분 뭔가 이미지를 하고 뭐 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포인트를 해서 쓰기는 하지만 네. 가끔은 누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기도 하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 많거든요. 네. 어떤 분의 목소리를 듣고 와, 이 사람 목소리 진짜 좋다. 혹시 이 사람이 불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곡을 쓴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두 분 곡 써서 이분에게 한번 함께 작업해보자고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네. 박지윤 선배. 네. 박지윤 씨. 목소리가 톤이 너무 좋으셔서 유니크하시죠. 너무 매력 유니크하시죠.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시는 게 전 녹음실에서 함께 작업해보고 너무 네네네. 놀랐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팬이기도 하고 해서 예, 진짜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박지윤 씨 저도 선배님. 엄청난 팬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세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전 종현 씨요. 저요 왜요? 저 왜요? 아유. 종현 씨 제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고 아유, 감사하니까. 좋으니까요. 노래가 나중에 또 연이 되면은 네네네. 좋은 곡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는 콜라보레이션이라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 너무 좋아해서요. 어쨌든 네네.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저도 뭐 계속해서 이제 앨범 내야 되고 그쵸. 예. 힘에 붙입니다 이제. 쓰고 혼자 쓰고 막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막 한 달에 막 몇 곡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제 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뭐 받으시고 콜라보도 하시고. 어쨌든 뭐 두 분에게 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저희 너무 영광입니다. 두 분 또 그러면 이 사람의 곡을 쓰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말고 네. 이 사람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뭐 아티스트 있으실까요? 페퍼톤즈. 네. 오, 개인적으로 되게 묘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팬이에요. 지금 되게 묘하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 네. 들었었거든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밝은 느낌, 그 맞아요, 특유의 맞아요. 예, 네, 페퍼톤스만의 그 밝은 청년의 그 밝은 청년의 느낌인데 그렇다고 진부하지는 않은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그쵸. 예. 대학교 느낌이잖아요. 뭔가. 네네네.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수급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많이 조르고 있는데요. 기회가 페퍼톤스. 네네. 그러면 세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도 종현 씨한테 아유, 저 지금 노래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아예 안 돼요. 받고 싶고.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저는 베이비 페이스 저 엄청난 분이시죠. 미국의 프로듀서. 네. 네. 동안 그분한테 이름도 베이비 이름이 페이스. 동안이신. 기회가 되면은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차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좀 그러면 그런 좀 R&B라든지 소울풀한 곡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약간 R&B 쪽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콜라보 얘기를 쭉 해봤는데 조영호 네. 씨 같은 경우엔 뭐 가인 씨, 시타 씨, 김예림 씨, 뭐 지금 앞서 좀 말씀하시기에 같이 또 해보고 싶으신 분이 박지윤 씨. 네네네. 여성분만 이렇게 노리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약간 수집 느낌. 약간 한 분 한번 이분과도 해봤고 이분과도 작업해봤고 이분과도 또 소속사에도 굉장히 그런
다양한 그 특별한 목소리를 지니신 분들과 작업할 기회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남자분과 콜라보레이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되게 신선할 것 같고. 앞으로도 없으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또 나면 뭐 에디킴 씨라든지 회사에 또 박재정 씨 또 이렇게 또 있는데 두 분 다 또 목소리 기가 막히시니까 저희가 또 친분이 있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또 나면은 그래요. 예, 좋을 것 알겠습니다. 뭐 세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같이 또 콜라보 해보고 싶은 여성분 중에 누가 있을지. 여성분 중에 사실 저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유성은 씨 저랑 친구기는 한데요. 꼭 너무 R&B하고 좀 톤이 너무 좋아서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뭐 아티스트 같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자, 가수들에게는 뭐 누구표 발라드, 뭐 누구 스타일의 음악 이런 수식어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붙는 순간부터 대중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음악들을 그만큼이나 또 알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원하시는 수식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수식어. 이게 솔직히 사실 스스로 만든다라는 게 쉽지가 않긴 한데 그 시기의 음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의 그때의 음악 같은 수식어가 되게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좋아하는 노래도 저희가 언제 딱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게 명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추억을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 그때의 명곡이 지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다면은 그때의 명곡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의 시기 지금의 리스너들 대중분들한테 지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세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자기 얘기하는 가수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얘기보다 이 사람 인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임세준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겪었구나를 앨범으로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셨었군요, 세준 씨. 저는 세준 씨 음악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인생을 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세준 씨 음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복면가에 세준 씨가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형우 씨는 좀 복면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좀 생각이 있으신지? 욕심나요. 정말요? 네. 너무 재밌는. 그리고 저도 약간 방송 무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정말 너무 내노라는 보컬들이 많이 나오는 방송이지만 정말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죠. 너무 영광이죠. 뭐 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연해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제 화장실 갈 때도 가면을 못 벗고 정말요? 경호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면이 좀 짧은 게 이제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장실 갈 때 그때 이게 문에 부딪혔나요?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목이 향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인사하는데 떨어지고 그럴 수가 또 있겠군요. 어쨌든 좋은 가면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가면을 고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영우 씨 나오시면 되게 재밌겠네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톤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자, 노래 한 곡을 또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형우 씨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실지 또. 이 시간에 좀 잘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아요. 커버곡을 가져왔는데 그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죠. 로스트 스타즈라는 노래를 아담 실바이네. 네. 연주를 명곡이죠. 직접 또 하면서 알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외국 곡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차트에서 상위권에서 오래 머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었던 그런 곡이고 또 이 영화도 또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 때문에 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곡인데 조영우 씨의 스타일로 또 새롭게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준비가 되시면 편하게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조영우의 라이브 듣겠습니다. Lost Stars 들을게요. Please don't see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y.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just a one night. 감사합니다. 이야. 조영우의 Lost Stars 들으셨습니다. 이 곡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 이 곡 자체가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어려운 노래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쵸. 쉽게 커버하기가 결정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톤 진짜 너무 좋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음을 올라가는 목소리가 진성 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네. 듣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높은 노래가 아니거든요, 사실. 상당히 높은 네. 엄청 높은 노래인데 네, 생각보다 높은 노래라서 되게 높은 노래인데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푸른밤 위해서 또 네. 커버곡도 해주시고 잘 어울리는 시간대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드셨으면 이 시간에는 하네요. 정말 로스트 스타즈죠. 네. 그렇죠. 자, 그래요. 두 분과 음악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제 슬슬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사실 푸른밤에 나오시면 제가 되게 추상적인 거 많이 여쭤보는 편이라서 네. 나와주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힘든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하는 가수로 남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들었을 때 그 한인 청춘을 딱 이 노래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되었으면 생각이 나고 네, 생각이 나의 나고. 어떤 시간들도 다시 한번 또 돌아가게 네. 만들어주고. 네, 시간을 담아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네요. 네. 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그렇게 좀 찾아주시는 것도 좋고 이제 좀 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하시네요. 저도요. 네. 나도 인기가 진짜 정말 그렇죠. 나 우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노래가 다 히트곡이에요. 전곡이 다. 제가 바라는 줄 세우기. 네. 줄 세워서 3일 동안 한 사람이 15살, 20살, 25살 뭐 다 하고 다 다 생각이 나는. 어쨌든 네. 그런 음악. 그래요. 두 분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네.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푸른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네, 좀 편안하고 그래요. 예, 다음 앨범을 또 이번 앨범을 또 활동하면서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정리되는 재밌는 정말요? 재밌는 시간이었던. 나중에 또 앨범 나오시면 푸른밤으로도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네. 꼭 좀 초대해 주시면 당연하죠. 금방 또 뵙겠습니다. 사연 씨는 어쩌셨는지. 저도 오늘 질문을 이제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막 네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요? 예. 그렇죠.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게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주시는 분들이 편해야 네. 방송이 잘 나오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세준 씨도 꼭 푸른밤으로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평생을 워킹맘이셨던 엄마 덕분에 나는 이모 손에서 사촌 오빠, 사촌 언니들과 함께 자랐다. 그래서 나의 앨범 속엔 이모네 가족이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중 나이 차이가 가장 적은 사촌 오빠와는 어느 순간 사이가 유별나졌고 한 달에 20일 이상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많았다. 오빠는 평생을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남 얘기를 허투루 흘려들은 적이 없었다. 20살이 넘은 나에게 어린이날이면 지나가듯 좋아한다고 말했던 인형을 선물해줬고 복날이면 삼계탕 집에 데리고 가서 닭고기살을 발라주었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등 온갖 기념일에는 편지와 선물을 안겨줬다. 그래서 오빠에게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고 내 인생에는
오빠의 손길이 구석구석 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 어른들 사이에 생긴 일로 가족 간의 오해가 생겼고 이모네와 우리 집은 가슴속에 상처를 준 채 한순간에 아예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주 오랜만에 만난 오빠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오빠는 나보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오빠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오빠가 없다. 지금이라도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 일 없었던 척 어색하게 잘 지냈냐고 한마디를 던지면 오빠도 내게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물으며 만나줄 것만 같은데 나는 꽤 자주 오빠를 떠올리며 평생을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해하며 지낼 것 같다. 그의 소풍이 정말 아름다웠길 바라본다. 부디 다음 소풍도 아름답길.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오빠의 소풍이 아름다웠길, 그리고 부디 다음 소풍도 아름답길.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for dough.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s...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K님이 신청해주신 퍼프데디의 I'll Be Missing You 였습니다. 퍼프데디 버전인 거죠. 그래요. 사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보지 못한 상황에 이제 이르는 것 같은데요.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좀 그러나 오해들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남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다 털어내세요. 그러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 마음을 들 때는 그냥 충분히 그걸 느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얼만큼 고마웠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또 줬었는지를 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또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사연 좀 더 볼게요. 3519님,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눈이 계속 마주치는 사람과 같이 버스를 타고 그 사람이 내리는 곳에서 내렸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한참은 더 가서 내려야 했는데 그래도 그분도 제가 마음이 같았는지 웃으면서 번호를 물어보시길래 번호를 드렸는데요. 아직 연락이 안 오네요. 뭘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성분이었는지 여성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건 어떠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냥 눈만 마주쳤는데 번호를 물어봤다라는 건 되게 좋은 신호 아닐까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다. 나도 눈만 마주쳤는데 나중에 번호 물어보고 막 그런 경험 좀 다시 있었으면.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학교 다닐 때 누가 와서 제 휴대폰 막 빌려갔었어요. 저 휴대폰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전화 좀 하기 잠깐만요 하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전화 걸더라고요. 그렇게 제 번호 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땐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예 없네요. 그런 사람이. 이항님, 쫑디,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2년 넘게 사귀었는데 서로 소원해졌다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했네요. 남자친구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정리했는데 저는 후회만 남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루 종일 울고 또 울고 잊고 싶은데 안 잊혀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막 눈물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하면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얼마나 또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실까. 뭔가 소원해졌다라는 게 서로 좀 권태를 느끼셨던 거겠죠. 반복인 것 같은데 그 어떤 권태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소원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냥 시간이 약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서상아님, 오늘 공강이어서 무작정 안동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계획 없이 갑자기 간 거라 안동 사시는 삼촌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안동 뭐 맛있죠? 안동 굴비 아닌가? 안동 찜닭. 안동 굴비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먹을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냥 햄버거나 먹으면 돼요.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뭐 상아씨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 좋은 음식 많이 드셨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길 바랍니다. 1960님, 이 시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처음 듣는데 재미네요. 지금 집에 주차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지하 2층에 들어가니 라디오가 갑자기 안 터져서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들으면서 계속 뺑뺑 돌고 있어요. 아,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잠깐 멈춰두세요. 계속 돌면 기름 나가니까 그냥 잠깐 멈추셔서 라디오를 듣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쉽지 않죠. 그 재미난 이야기. 왠지 뭔가 엄청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화하다가 갑자기 딱 전화 중간에 끊긴 기분? 그런 기분 들어서. 윤호정님, 쫑디, 이번 중간고사는 3일 동안 총 8과목의 시험을 보는데요. 공부하기엔 이미 늦은 것 같고 몇 번으로 찍으면 잘 찍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몇 번을 찍어야. 일단 풀 만큼 최대한 풀어보시고요. 찍을 번호는 그냥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가장 나아요. 그리고 번호를 찍을 때 어떻게 찍으시냐면요. 윤효정님이 만약에 20문제 중에 10문제를 정확히 아시겠어요. 근데 이 10문제 중에 뭐 번호 비율이 1번이 2개, 2번이 2개, 뭐 3번이 0 하나도 없고 뭐 나머지가 뭐 3개, 뭐 3개 이렇게 된다. 뭐 3번, 4번이 3개씩 나온다. 그러고 하면 이제 가장 답이 안 나와도 번호를 쭉 찍어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해서 되게 점수를 많이 받았었어요. 예전에. 아는 문제가 20문제 이 정도에서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찍어서 30점 넘게 나왔었던. 이걸 뭐 자랑이라고. 근데 이거 뭐 쪽지 시험이었으니까요. 예. 쪽지 시험이었으니까 그 문제 정답 비율도 그렇게 맞춰서 내셨었던 걸 텐데 어쨌든 호정님도 이번에는 뭐 그냥 패배의 쓴맛을 맛보시고 다음부터 좀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331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지막 수학여행을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푸른 밤을 들으면서 푸른 꿈을 꾸고 있는 여고생들입니다. 내일 레크레이션을 위한 노래를 종현 오빠가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 청취를 허락해 주신 영식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레크레이션에서 뭘 하는지 몰라서 제가 뭘 추천해 주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뷰 가사를 또 인용을 해서 해주셨으니까 샤이니의 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레크레이션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이후로 뭔가 가본 적이 딱히 없어서 수학여행이 그 졸업하기 전에 가는 여행이죠.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전 가본 적은 없는데 수학여행 좀 다른가요? 수련회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진행을 하나? 좀 느낌이 좀 다르겠죠? 매번 가던 것이 이제 마지막에 느낌이 있으니까. 9218님, 요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심야 기차 타고 정동진으로 가고 있어요.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쫑디 목소리에 토닥토닥 위로받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밤에 가는 여행은 좀 되게 나 혼자서 가는 건 심지어 또 왠지 어떤 정답 혹은 나의 마음의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밤 여행만의 뭐 어떤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 또 푸른밤과 함께 하시다가 도착하셔서 예쁜 기억,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엄청 활발하거든요. 그러다가도 사람들이 일제히 저만 바라볼 때는 말문이 막히고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계속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3895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주목받는 게 무섭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알리셨으면 해요. 사람에 대한 공포라기보다 분위기가 주는 압박감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나만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감, 그게 꽤 크니까요.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무섭다는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이 와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본인에게도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곡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When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And when she was sad